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금 드시는 차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마시고 있는 차는 스타벅스의 커피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스턴트 커피가 바로 스타벅스의 비아 커피입니다. 이것이 스타벅스의 인스턴트 커피인데 비아 커피입니다. 포장이 되게 예쁘죠, 그죠? 실제로 스타벅스의 인스턴트 커피는 그 원두의 선정, 배달, 보관 이런 포장 이런 부분에서 되게 뛰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커피를 마셔보면은 이 커피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맛과 향이 잘 느껴져서 제가 스타벅스의 비아 인스턴트 커피 중에서는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양이 많습니다. 적절히 많기 때문에 커피를 충분하게 마실 수가 있고 즐길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아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크 플레이스 하고 콜롬비아를 가장 좋아합니다. 콜롬비아는 역시 아시다시피 그죠? 남미의 산지인 콜롬비아 싱글 오리진이고, 그리고 파이크 플레이스는 스타벅스가 창립된 곳이 미국의 시애틀이라는 지역인데, 시애틀에 있는 시장 이름이 파이크 플레이스입니다. 거기서 바로 스타벅스의 1호점이 있는 시장, 거기가 바로 파이크 플레이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가지 커피를, 원두를 또는 인스턴트 커피를 가장 좋아합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원장님 참화 고도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죠? 실크로드는 그죠? 중국과 서양 또는 중앙아시아 이쪽이 실크, 중국의 옷을 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옷이 있느냐, 중국의 옷이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쪽 동양과 서양이 교류하게 된 길, 그죠? 수천 년 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크로드인데, 차마고도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차와 말이 교역을 이룬 그런 차마고도, 높은 산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차마고도인데 실크로드보다 역사가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은 차와 말을 교역을 하는 그런 무역이 그때 이미 몇천 년 전에부터 생겼을까, 그죠? 중국의 그죠? 차의 기원, 5천 년 전에 그죠? 차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는 그 푸젠성, 우리가 알고 있는 복건성, 거기에 이제 우위산이라고 있거든요. 우위 암차, 바위에 있는 차, 그런 차들이 세계 최초의 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왼쪽에 있는 윈난성, 그쪽이 또 차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위암차로 유명한 대홍포, 그런 것들이 유명한 녹차, 홍차 이런 발효차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윈난성에 있는 차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이차, 그렇죠? 보이차의 특징은 꾹꾹 눌러서 그죠? 그 대나무에 넣어서 그 사람들이 몇 달간 어디 일하러 갈 때 그걸 조금씩 꺼내서 그걸 먹었던 보이차의 기원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난성과 그리고 네팔, 부탄 이런 높은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해서 만든 길이 차마고도가 됩니다. 말은 페르시아 이쪽에, 중앙아시아 이쪽의 말들이 굉장히 수려하고 멋지고 잘 견디는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거기는 식물이 자라나기 어려운 고도입니다.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그 말, 소 이런 것들을 야크 이걸 통해 가지고 우유를 넣고 치즈를, 이미 고대부터 치즈는 있었습니다. 치즈, 요거트 이런 것들은 많이 얻고 했는데 식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바로 비타민C 부족해서 발병할 수 있는 질병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윈난성, 이런 중국에는 차가 많이 재배가 되었던 거죠. 당연히 비타민C가 풍부한 차들, 근데 차를 먹어보니까 그런 병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대에 이 차와 말이 교육하게 되는 차마고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윈난성에 그 유명한 차들이 이렇게 교역이 되고, 그럼 또 교역에 필요한 말들을, 그죠? 또 중국 사람들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에 당나귀에 그런 차를 실어서
그죠? 옮겨주고, 그리고 네팔이나 이런 고산에 있는 사람들은 말들, 약 이런 것들 제공해서 중국으로 가져오게 된 길이 바로 차마 고도입니다. 그래서 그럼 네팔이나 부탄 이런 쪽의 사람들은 차를 어떻게 마셨느냐, 그죠? 아마 우리는 밀크티를 잘 알 겁니다. 영국에서, 그죠? 차에다가 우유를 싹 부어서 마시는 밀크티가 영국에서 기원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쪽 지역 고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우유에다가, 그죠? 바로 윈난성에서 가져온 차를 만들어서 그 우유를 부어서 마셨던 겁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그런 비타민C 부족 질병, 그죠? 괴혈병, 그죠?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차들을 수입해서 마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차마 고도는 그렇게 발달되었고, 그리고 교통이 발달되면서 차마 고도는 서서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왜냐? 너무 위험한 길입니다. 고도니까. 하지만 지금도 차마 고도는 존재하고 그걸 통해서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긴 있습니다. 지금은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것이 도로가 되어서 많은 차들이 교역을 하지만 아직도 너무 위험한 실크로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것이 실크로드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스코빅 애시드라고 알려져 있죠, 그죠? 스컬비가 괴혈병입니다. 아스코빅은 괴혈병에 저항하는 그런 산이다 라고 해서 비타민C는 괴혈병에 저항하는 약이다 라고 명명이 된 것이 비타민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 그죠? 유럽 쪽에서 대항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배에서 야채, 비타민C가 없으니까 너무 많이 죽는 겁니다. 그 괴혈병으로.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왜 죽을까 많은 고민을 한 거였죠. 그때 이제 발견이 된 것이 그 서양에서는 레몬즙 마시니까 그런데 질병이 훨씬 덜 걸리고 덜 죽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주 혁명적인 거였죠. 하지만 고대의 중국에서는 이미 배를 타고 교육을 하거나 전 세계로 진출을 할 때 괴혈병이 별로 없었습니다. 중국은 그 비타민C 부족을 위해서 생강나무를 배에 심어가지고 그 생강을 따먹은 거죠. 그래서 이미 중국은 그런 괴혈병들을 고대적부터 해결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대 로마 시대에 그 로마 병정들한테 그 월급을 줬습니다. 월급을 무엇으로 줬냐면은 빵과 치즈입니다. 그리고 와인을 줬죠, 그죠? 그렇게 제공을 했는데 치즈 안에는 무수한 미네랄, 영양분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백질부터 해서, 그죠? 단 하나만 없습니다. 비타민C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 유산품이기 때문에 산에서 그 우유, 유산품들은 비타민C가 부족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치즈에도 비타민C가 부족하구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은 차마 고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